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열립니다. 아마 이 얘기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으셔갖고 오늘 저녁에 열린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슬슬 무제한 국채 매입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시장은 좀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2분기 성장 둔화입니다. 2분기 국내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로 1분기에 0.9%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민간 소비의 증가세는 둔화되었고 설비 투자와 수출은 감소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노키아 주가 폭락입니다. 노키아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보이고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통신주 강세입니다. 통신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통신주에 대해 나흘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키아가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근데 주가는 16%나 폭락하면서 시장 반응은 좀 냉담합니다. 이러다 보니 뭐 기존의 삼성전자, 애플, 양강 구도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LG전자, 옵티머스 G가 이제 출시되는데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도 심심찮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양강 체제로 계속 갈 것인지 또 LG전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학년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노키아가 이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윈도우 모바일 체계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키아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구글에서 이제 모바일 모토로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글에서 처음으로 좀 모토로라 함께 제품하는 것도 이번 주에 좀 나오고요. 또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이 아마존의 킨들의 이제 신제품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재미나는 것은 이 세 회사의 제품 모두가요. 결국은 다음 주 9월 10일 날 있을 애플의 발표에 앞서서 서둘러서 좀 발표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애플의 아이폰에 대한 걱정들을 두려움을 일단 갖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삼성과 애플의 양강 체제는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다만 언제라도 또 다른 새로운 강자가 나와서 시장을 뒤흔들 가능성은 언제라도 존재합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시장은 블랙베리가 시장을 거의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애플 컴퓨터가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 자리를 잠식한 것도 정확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 S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들 제품들이 얼마만큼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재미나는 것은요, 스마트 폰뿐만 아니라요. 태블릿 PC에서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요.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킨들 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아마존의 킨들 제품인데요. 아이패드 미니가 이번에 나올지 어떨지 모르지만요. 아이패드 미니가 나오면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요. 킨들의 점유율은 급속히 줄어들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한계 때문일 가능성이 큰데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LG전자 질문하셨는데요. LG전자의 신제품 나오고 있지만은요.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 얼마만큼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지 모릅니다. 다만 워낙 바닥권에서부터 스마트폰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방향성은 우상향하는 것이 맞지만은요. 괄목할 만한 성장, 괄목할 만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입니다. 혹시 점유율을 늘리더라도요. 객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단가 자체가 양사에 비해서 좀 낮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북미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LG전자보다는요, 같은 LG그룹 내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을 갖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양강 체제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노키아에서 신제품 내놨는데 사실은 출시 일자도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내놓은 감이 좀 있는 것 같고
LG전자 옵티머스 G가 나오는데 일단 뭐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LG그룹 내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좀 돋보이는 업종이 통신 업종입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인데 외국인이 나흘 연속 지금 주식을 사주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업종 주가 사실 뭐 시장 흐름이랑 관계없이 좀 많이 올랐고 최근의 조정 과정도 어떤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면서 횡보 조정을 거치는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통신주 어떻게 보세요? 예, 통신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먼저 실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주까지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2분기 실적 시즌이 종료됐는데요. 이제 업종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이제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의 비중이 높았던 업종은 어떤 거였냐면요.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통신, 의료와 같이 약간 좀 방어적인 업종에 실적들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이미 더 이상 기대치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실적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배당 관련 이슈인데요. 증시격언 중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 있죠. 이제 찬바람 부는 시기가 왔는데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12월이 되면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 받을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 배당주들이 이제 9월부터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왔는데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배당 수익률 높은 현재 시점의 배당주죠. 이렇기 때문에 배당을 생각해서라도 12월까지 강세 흐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P 500 최근 3개월 동안 강세 보였는데요. S&P 500 업종별 수익률 보면은 1위가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다. 뭐 AT&T라든지 버라이어존 등이 들어있는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미국에서도 좀 안정적이고 실적 긍정적으로 예상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투자 심리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통신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통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이 일단 뭐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뭐 시기적으로 지금 배당주는 이제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도 통신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 이 점도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ECB 무제한 국채 매입 예상입니다.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뭐 국채 무제한 매입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주로 이제 대상은 3년 이하, 그러니까 뭐 기간이 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또 스페인 국채 금리에서 나타났듯이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단기 금리는 떨어지고 좀 이런 양상도 전개되는데 아마 배경이 좀 이런 데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불태화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유동성을 풀긴 풀 때 다시 회수할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불태화라는 얘기도 조금 시청자 여러분도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유로존 이번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관련 내용하고요. 불태화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좀 풀어서 염동찬 연구원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전일 나왔던 내용 말씀드리면요. 먼저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ECB 정책위원회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정책위원회 인터뷰를 인용해서 블룸버그에서 이제 오늘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이제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조달금리가 상승해서 좀 어려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을 하되 이게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금액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조치를 같이 해서 금리만 낮추는 정책을 취하겠다. 이게 불태화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국채를 이렇게 사주면은 유동성이 늘어나야 되지만 그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동성 변화는 없는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스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시간을 벌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국채 만기가 9월, 10월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피그스 국가들로만 보면은 9월이 올해 중에서 국채 만기가 가장 많이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프랑스와 독일을 합치면은 10월이 국채 만기가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결국 9월과 10월이 고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조달금리를 낮춰준다면은 이렇게 불태화 정책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의한 증시 상승은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긍정적인 이슈가 된다는 것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밤에 있을 ECB 회의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이거에 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할 거냐가 첫 번째 이슈일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에 대한 건데, 지금 어제 보시면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뉴욕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뉴스가 이렇게 장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이나 하락 일정한 방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스톡스 600 지수가 14번이나 바뀌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과 우려가 이렇게 공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그런 장은 아니고 오히려 오늘 시장 보고 결과를 보겠다라고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10월에 국채 발행이 만기가 몰려 있는 만큼 적어도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명의 관계자 인터뷰이긴 하지만 워낙 지금 시간이 임박해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뭐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이전 어떤 보도보다는 조금 높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불태화 방식 어찌 보면은 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그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간을 벌어준다 정도의 개념,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부분이 과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연준의 어떤 액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좀 고용 지표 현재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고, 뭐 전체적인 그 상황 좀 이학년 위원께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실업률은 지난달에 8.3%가 나왔죠. 이번 달에도 8.3% 정도가 일단 다수의 예측입니다. 평균적으로 모여 있는 것은요. 문제는 이제 신규 고용 쪽인데요. 지난달에 이제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16만 건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비농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요. 이번 달에는 지금 평균은 12만 개에서 12만 5천 개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지금 8만에서 9만 건 정도로요. 확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인데요. 지금 시장은 오히려 신규 고용이 많이 안 늘어났기를 기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안 좋아졌어야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노리는 소위 비둘기파 연준위원들의 어떤 그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적으로 그 금융위기 이전으로요, 정상적으로 미국 경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신규 일자리가 매달 25만 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워낙 먼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고용 지표만 보면 이번에 지금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번 주 초에 난 베이지북에서는 경제 성장이 좀 완만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두 가지 모두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베이지북에 상당히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5대5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좀 나빠졌었고요. 고용 지표는 현재 시각은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느냐, 나쁘게 나와야 되느냐,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그만큼 뭐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뭐 거의 초유의 비정상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게 시장에 좋고, 어떨 때는 나쁘게 나오는 게 좋고, 이런 좀 비정상적인 흐름도 좀 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오늘 2분기 기업 실적 리뷰 자료 내신 걸로 아는데요.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까지 이렇게 실적이 발표되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어닝 시즌 마무리되면서 글로벌 주요국들의 어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이랑 중국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고요. 유럽이나 미국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제 6월 달까지 계속해서 2분기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었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모두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55%가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의 44분의 3에 달하는 73% 정도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가 눈높이가 높은 만큼 좀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하향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보면은
먼저 2분기 추정치에 비해 3, 4분기 추정치 하향 조정폭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비해 2013년 추정치 하향폭이 적었고요. 결국에는 좀 더 추정치 하향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코스피 PER이 한 8.4배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 실제치를 넣고 보면은 이 코스피 PER이 지금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럼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최근 강세를 보여왔던 업종을 보면은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 동안 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업종을 보면요. 먼저 바이오, 엔터, 모바일, 게임 같은 업종들이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라든지 주택 건설 업체 같은 턴어라운드나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이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성 스토리로 이렇게 주식들이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스토리가 설명이 가능한 시점인데요. 이 트렌드에 맞춰서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종목들을 매수하는 전략이 더 맞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글로비스, SK CNC, NC소프트, 현대위아 이렇게 4개 정도 종목이 향후 4개 분기 동안 영업이익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모바일 게임주인 게임빌이나 컴투스가 이렇게 ROE 높으면서 영업이익 성장률 올해까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 스토리 보유한 종목들로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성 가진 종목들로 대응하는 전략이 현재 장세는 옳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오히려 성장 스토리가 있는 기업을 주목해라 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시장 뭐 오늘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시장은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변동성도 많이 확대될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시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학리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변동성 확대는 제가 보기에도 뭐 확대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이번 주 들어서 완전히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고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는데 모든 것이 우리나라 투자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 투자가들이 모두 지금 글로벌 이벤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현재 수준에요. 지금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보유 비중, 미국에서는요, 현금이 상대적으로 지금 18%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81%를 주식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작년 5월 이후 최대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정반대의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 투자가들,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주식이 많은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주식 투자 전략가들은요. 평균적으로 내보면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정도의 주식 보유 비중을 권하고 있습니다. 불과 45% 정도 내외의 주식만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 전략가들은 지금 몸을 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언제 방향성을 튈 때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나서 주식이 우상향하면 미국의 개인 투자가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반대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나오면요. 정말 혹시라도 나오면 시장의 손실은 급속히 커질 것이고요. 손절매가 미국에서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을 또 하나의 어떤 반증하는 그런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외국인을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쪽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의 바람에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다음 주, 이번 주말, 다음 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요, 우리나라는 선물 옵션 동시만계라는 또 하나의 요인도 있다는 것이죠. 방향성 예측 무리하게 해서는 지금 절대 안 되고요. 물론 맞춰서 주가가 급등하면 좋겠지만은요. 지금은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매매보다는요. 몸을 좀 사리면서 보유 비중을 조금씩 2,100포인트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10% 정도 줄이셨으면 충분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는 다음 주 이후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방향성에 철저하게 순응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주식 비중은 지난주에는 70에서 80%였는데요. 오늘 1900 이하로 가 있기 때문에요. 60에서 70%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무제한 국채 매입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미리 예측하고 매매하는 것. 글쎄요, 정부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제한적인 상태에서 미리 예측하고 매매하는 거는 뭐 도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확인하고 매매해 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